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 심층 해설에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바로 그 발밀, 거대한 과학의 세계로 곧바로 뛰어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철도 궤도 시스템인데요. 이거 그냥 돌무더기 위에 철길 툭 얹어놓은 게 절개 아닙니다. 수백 톤짜리 쇳덩어리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질주할 때 나오는 그 어마어마하고 파괴적인 물리적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해결해내는 아주 정밀하게 조율된 거대한 생존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1번 궤도 시스템의 기본 원리부터, 2번 하중 분산과 충격 흡수, 3번 자갈 궤도와 슬래브 궤도, 4번 탈선 방지와 유지 보수, 그리고 마지막 5번 미래 철도의 방향성까지. 초고속 열차 바퀴에서부터 저 깊은 땅속 기초 지방까지 문자 그대로 쑥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궤도 시스템의 기본 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궤도는 단순한 철과 돌의 조합을 넘어서는 역동적인 생존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열차 바퀴랑 레일이 딱 만나는 그 아주 좁은 접촉점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과학, 그리고 어찌 보면 아찔한 위험이 시작됩니다. 열차 바퀴가 레일을 짓누르는 어마어마한 수직하중, 이걸 윤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열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게 되면 이 윤중에 아주 복잡한 동적 하중이랑 옆으로 밀어내는 횡방향 압력까지 덮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윤중이 줄어들거나 횡압이 확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탈선 계수라는 게 위험 수위를 뚫고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변수는 궤도공학에서 탈선이라는 대형 참사를 막아주는 가장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생명선인 셈이죠. 그럼 이 엄청난 하중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는 걸까요? 구조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레일, 침목, 체결장치, 자갈로 이루어진 상부 구조는 궤도의 척추입니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파괴적인 타격을 제일 먼저 직접 얻어맞는 최전선이죠. 반면에 그 아래에 흙이랑 보조도상으로 이루어진 하부 구조, 즉 노바는 위에서 흩어져 내려온 그 거대한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묵묵히 버텨내는 기초 지반입니다. 이 척추와 기초의 완벽한 팀워크, 이게 바로 궤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장, 하중 분산과 충격 흡수입니다. 수백 톤짜리 열차가 질주하는 그 무시무시하고 파괴적인 힘을 떠올려 보세요. 도대체 땅바닥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고 살아남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 자갈 도상에 있습니다. 철길에 깔린 돌들, 이거 그냥 길가에서 대충 주워온 돌이 절대 아닙니다. 화강암이나 규암처럼 엄청나게 단단하고 모서리가 날카롭게 각진 돌들로 꽉 채워진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 합수기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돌멩이들의 크기가 정확히 1.9cm에서 5.1cm 사이로 골고루 섞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날카롭고 각진 돌들이 서로 빈틈없이 콱 맞물려서 내부 마찰력을 일으키니까 침목을 꽉 잡아주면서 그 막대한 압력을 분산시키는 탄성이 기적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노반이 가라앉는 잔류 치마량의 최대 허용치가 무려 15mm 이하입니다. 네, 고작 1.5cm요. 수백 톤짜리 열차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쾅쾅거리며 지나가는데 최종적으로 흙바닥이 1.5cm 이상 가라앉으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철도공학이 얼마나 소름돋게 정밀하고 엄격한지 딱 감이 오시죠? 그 15mm라는 극한의 미션을 깨기 위해서 흙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져야 합니다. 철도공학에서 K13이 EV니 하는 좀 머리 아픈 수치들을 쓰는 이유는요. 결국 쉽게 말해서 땅이 얼마나 단단하게 잘 다져졌나를 아주 깐깐하게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서는 흙이랑 자갈을 90%에서 95%가 넘는 엄청난 밀도로 꾹꾹 눌러 다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열차가 지나갈 때 그 진동 때문에 흙바닥이 마치 늪이나 액체처럼 꿀렁거리며 무너지는 액상화 현상을 막고 땅을 아예 쇳덩어리처럼 튼튼하게 버티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장, 자갈 궤도와 슬래브 궤도입니다.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면서 철도의 척추를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진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죠. 과거와 현재를 한번 딱 비교해 볼게요.
초창기 우리 경부고속철도 1단계,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구간에는 전통적인 자갈궤도를 썼어요. 그런데 열차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진동 때문에 자갈이 막 부서지고 진액으로 변해버리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2단계인 대구에서 부산 구간부터는 유지보수 골칫거리를 획기적으로 덜어버리기 위해 아예 영구 구조물인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공학적 혁신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드러납니다. 레다 2000 같은 시스템을 보면 아예 침목을 콘크리트 층에다 콱 박아 넣어서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이러면 자갈이 부서질 일도 없고 철길이 이리저리 틀어질 일도 원천 차단되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숙제가 등장합니다.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열차 통신 신호를 완전히 엉망으로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이랑 침목 사이에 전기가 절대 통하지 않게 막아주는 아주 정밀한 절연 작업이 콘크리트 궤도를 깔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장, 탈선 방지와 유지 보수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낮춰서 끔찍한 재난을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거대한 열차를 선로 밖으로 튕겨나가게 탈선하게 만드는 걸까요? 최악의 재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두고 그 원인을 한번 거꾸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철도공학에서는 이걸 파헤칠 때 결함수 분기 분석, 보통 FTA라고 부르는 기법을 씁니다. 열차 탈선이라는 최악의 참사를 맨꼭대기에 두고 밑으로 나뭇가지처럼 내려가면서 원인을 캐무는 논리적 다이어그램이죠. 그런데 분석 결과를 보면 정말 소름 돋습니다. 어마어마한 결함에서 참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균열이 쩍 갈라지면서 레일이 끊어지거나 레일을 꽉 잡아주는 볼트 같은 체결구가 연속으로 딱 7개, 단 7개만 탁탁 풀려버려도 레일이 벌어지면서 그 끔찍한 탈선으로 직결된다는 게 공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로를 고치고 관리하는 기준은 말 그대로 칼 같습니다. 레일 윗부분이 0.375인치, 그러니까 1cm도 채 안 되게 살짝 찌그러지거나 이음매 부분이 0.5인치만 달아도 무조건 즉시 수리입니다. 바퀴가 타고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 특히 바퀴가 헛돌아서 쇠가 불에 탄 자국이 있거나 레일이 갈라진 게 눈에 띄었다? 그 즉시 열차를 멈추거나 거북이 걸음으로 서행시켜야 합니다. 단 1mm의 오차도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선로 유지 보수는 단순히 고장난 곳 찾아내서 땜질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궤도라는 거대한 생명체를 살려두기 위한 아주 고도로 발전된 지속적인 건강 검진 시스템이에요. 열차가 그동안 얼마나 무겁게 지나다녔나 계산해서 피로도를 미리 예측하고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달리는 검측차에 초음파 장비까지 동원해서 사람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 레일 속의 미세한 암세포 같은 균열들을 샅샅이 찾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로가 진짜로 부서지기 전에 궤도의 형태를 미리 딱 교정해 놓는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완벽한 피드백 루프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장, 미래 철도의 방향성입니다.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던 미세한 균열에서 벗어나 글로벌 인프라의 거대한 미래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바로 공학자들이 유지보수를 대하는 철학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궤도가 어디 부서졌다 연락 오면 그제서야 장비 들고 뛰어나가는 사후보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쏟아지는 막대한 센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싹 다 분석해서 언제 어느 지점이 파손될지를 미리 알아채고 고쳐버리는 예측 유지 보수의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해진 거죠. 궤도의 진화 과정을 시간 순으로 쭉 훑어볼까요? 사람들이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무거운 돌을 갈아 끼우던 과거를 지나서 현재 우리는 초고속 검측 차량과 데이터 알고리즘이 철길을 지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 만들어질 궤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겁고 빽빽하게 달리는 초고속 열차들을 아주 가뿐하게 견뎌낼 겁니다. 그러면서도 소음이나 진동은 자기 스스로 싹 흡수해버려서 주변 환경에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 친환경 시스템이 되겠죠. 이런 기술적 진보가 결국 어마어마한 경제적 시너지와 비용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궤도는 단순한 철과 돌이 아니라 모든 엔지니어링 기술이 집약된 절대적인 융합체이다. 네, 이 말이 정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신호의 미세한 인터페이스 문제부터 저 땅속 깊은 곳 흙바닥을 다지는 K30 지지강성 기준까지 이 모든 부품과 기술들이 하나의 거대하고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인 융합체죠.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래의 궤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훨씬 더 빠르고 육중해질 열차들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열차 안에 앉아있는 승객들에게는 흔들림 하나 없이 완전히 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이 불가능에 가까운 물리적 모순을 우리 공학자들은 과연 어떤 마법 같은 기술로 해결해낼까요? 다음번에 고속열차에 오르실 일이 있다면 꼭 한 번쯤은 여러분 발밑 아주 깊은 곳에서 묵묵히 그 어마어마하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다 삼켜내고 있는 이 위대한 공학의 융합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